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아보겠어. 자, 봅시다. 수학한 재미로 살아요. 미쳤다 내가 진짜. 자, 집합을 연산해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것은 좀 전에 문제 봤지. 그런 문제들처럼 집합을 이용해가지고 뭐 집합 문제를 푸는 것도 많지만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집합의 연산은 이 단순히 이 집합의 연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연산 법칙이 어떤 식으로 지워져 있다 이런 것도 좀 더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각종 기호들이야. 기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야 돼. 나는 너가 뭐 나랑 얼마 공부를 안 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의 그래프와 이런 거에 환장을 하고 풀거든. 나는 뭐 보통 그렇게 풀어 그냥. 내가 푸는 방식이 그래. 나는 뭔가 시각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 막 수식 잔뜩 있어가지고 막 해석하는 거 되게 싫어.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런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전히 좀 시각적인 이런 풀이 방법 좋아하는데, 이 집합의 연산에서도 이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자, 처음에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합집합은 기호를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자, 전체 집합을 해가지고 U 모양, 컷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얘는 뭐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영어의 유니온이야. 유니온이라는 게 이제 유니버전인가? 유니온인가? 그래도 유니온인 것 같은데 나 영어 잘 몰라. 유니온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 U자 모양을 하고, 이 합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은 자, A 이렇게 B 하는데, 얘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교집합을 영어로 인터섹션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IN 할 때 N자 모양을 조금 형상화한 것이라고 얼핏 듣고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 얘는 뭐냐면은 이 A와 B의 공통된 부분만을 우리는, 공통된 부분 어디겠어? 요 가운데 여기. 요 가운데 부분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집합.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교집합 같은 경우나 이 합집합 같은 경우는 조금 말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또는 A 또는 B에 속한다 이러면은 A에 속해도 상관없고 B에 속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뭐 교집합인 경우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또는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는 A 또는 B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합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밖에는 없다. 그치? 이게 바로 교집합이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 교집합이 없는 집합이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교집합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자, A가 이렇게 있고 B도 이렇게 있는데 전혀 교집합이 없는 이 상태. 그러면은 얘네 둘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 약수가 1밖에 없는 애들, 서로소. 얘네들 서로소라고 해. 서로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있잖아, 미쳤다고 절대로 다 외울 생각을 하지 마라. 23페이지 밑에 있는 것들 보면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에서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고요, 뭐 급집합의 성질이고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이거 외울 생각 전혀 하지 마. 일단은 항상 우린 집합을 생각할 때 어떤 두 집합을 생각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항상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 표시해.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내가 여러 번 그려줬겠지만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표시 방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렇게 쓰면 저게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전체 집합 이유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자. 자, 전체 집합과 어떤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 A는 무조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U와 A의 합집합하면 뭐겠어? U와 A의 교집합하면 뭐겠어? A. 이걸 왜 외우냐고 이것을. 이거 왜 외우고 있냐? 자, 이번엔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과의 당연히 교집합과 같겠지? 이건 너무 뻔한 얘기고. 자, 이거는 조금 알아야 돼. 요거는 조금 그냥 밑에다 표시를 해놔. 공집합과. 이건 조금 이게 생각이 어려워. 자,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그런데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확 와닿진 않아. 공집합이라는 것과 A라는 것의 합집합은 A. 이것은 조금 괜찮은데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존재하지 않는 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그냥 좀 표시해놓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흡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밝았지도 않은 소리야. 결국에는 봐봐. A와 B의 합집합이면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A와 B의 합집합이면 B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3번 공식이 나오는 거야. A와 B 합집합에 A가 포함되고 A와 B의 합집합에 B가 포함된다. 거꾸로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 교집합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 B 교집합은 A에 포함된다. A, B 교집합은 B에 포함된다.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역시도 뭐 흡수법칙이라고 해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3번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차집합, 교집합. 차집합. 차집합은 보통 A에서 B를 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 자, A라는 것이 있는 데서 B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건 어디야? 여기. 얘만 남겠지. 얘가 차집합이 돼. 차집합은 사실 요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은 오히려 요걸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차집합이 연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요걸 생각하지 말고 요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기도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맞지? 차집합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집합. 여집합은 전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의 여집합은 위에 C 이렇게 채워주고 A가 아닌 놈들 전체야. 그래서 이런 놈들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결국에 봐봐. A라는 것과 B의 여집합이 B가 아닌 놈들하고의 교집합은 요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여집합, 차집합의 성질이야, 성질.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여집합, 차집합이다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 있니? 네. A라는 집합이 있어. 네. 그리고 A가 A 여집합이 있어. 그럼 그 A와 A 여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있니? 없어. 그럼 공집합이야. 그 얘기야 지금. 그리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되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또 여집합에서 알아야 될 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야. A의 여집합이 있고 사실 이게 조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 A의 여집합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 그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놈들은 다시 A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그림으로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조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좀 그냥 인식적으로 해줘. 이거는 그냥 A가 아닌 것들이 또 아닌 거? 그럼 다시. 그게 이제 연습하기 형식이고 쭉쭉쭉쭉 뒤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에 있는 게 이거는 이 교과서가 항상 이 맞불 교과서 교재가 다 정말 좋아. 잘 나온 교재이긴 한데 가끔씩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 뭐냐면은 헷갈린다기보다도 좀 투머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굳이 써놓지 않아도 돼야 될 것들을 다 써놔서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서 보면 있잖니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야. 여기 있는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는 맞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두 개가 어떤 부분 집합인 경우, 두 집합이 어떤 부분 집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 얘기야. 자, 어떤 함수가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안에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얘는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면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얘기야. 자, A와 B의 교집합이 B겠지. 마치 아까 합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 하나의 집합을 얘기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A와 B의 교집합이 B다. 당연하지. A와 B의 합집합이 B다. 당연하지. B에서 A를 빼면은 B에서 A를 빼버리면 공집합이 해버리겠지. 공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을 여기다 지금 쭉 다 나타낸 거야. 쌤 저거 합집합 A 아니? 네, 맞아요. 여기다 나중에 초콜릿을 하나 갖다 놓고 나의 틀림을 잡아내는 애들에게는 하나씩 줘야겠어. 나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 오늘 잘못 못 찾은 거야. 이해해주세요. 자, 이거 여기서 외워주시면 외워? 보면 되고, 여기 이쪽 들어갈 때는 꼭 좀 지금 한동안 이게 처음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꼭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고 좀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은 들여. 지금은 이게 나중에 있잖아, 진짜 어렵고 이상한 문제가 나올수록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걸 갖고 막 하느니 그냥 그림 한번 제대로 딱 그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집합의 연산이 결국 대부분은 합집합, 대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인데, 차집합이나 여집합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봐봐. 이렇게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어떤 연산 법칙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게 될 거야. 지금 이건 한국인이 보고지. 33페이지. 세제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뭐냐면은, 자, 우리 그 더하기나 곱하기 배울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거 배운 적 있지. 그리고 분배법칙까지. 그거야. 교환, 결합, 분배법칙인데, 자, 합집합과 교집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환,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가 당연히 같고, A 합집합 B 합집합 A가 같다는 거야. 이게 너무 생각만 해도 당연한 거 아니냐? 얘네 두 개 하나 A는 중에 뭔 차이가 있어? 없다고. 그런데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것도 성립하고 이 교집합이 합집합이어도 성립을 해. 그런데 자 여기서 성립 안 하는 건 뭐냐면 분배 법칙이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여기서 이 교환결합 법칙이 성립하려면은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런데 얘랑 얘가 만약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 그때는 분배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냐? 자 A 자 교집합으로 할게.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우리가 뭐 곱셈이 분배되듯이 얘가 얘랑 만나고 가운데 얘는 여기로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우리 뭐 분배 법칙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한번 보자고.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A. 자, 이제 너네 학교 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갖고 되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증명,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증명하세요, 이런 것들. 자, B와 C의 합집합이야. B와 C 합집합 전체 지역이. 그치? 그거랑 A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가 될 거야. 그치? 얘도 봅시다. A와 B의 교집합.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 자, A와 B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A와 C의 교집합? 여기야. 두 개의 합집합? 두 개 합치면 요거 똑같은 모양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연산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드 모르간의 법칙. 자, 다음. 수학에서 너 혹시 그런 거 너 뭐지? 너희들한테는 도덕인가? 중학교 때는 막 이렇게 온갖 왜 옛 위인들의 말씀을 외워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도덕이니 니네 때는? 니네 중학교 도덕이잖아 이제. 뭐 윤리나 뭐 사회문화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철학자들 막 계보 외워야 되고. 그런 거 못 느끼니? 나 가끔씩 내 옛날에 이런 되게 웃겼나? 나 혼자 웃겼던 빵 터졌는데 어떤 후배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진짜 유명해지면은 입을 다물고 살 거래.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진짜 그 유명한 새끼들이 하도 말을 많이 내놔가지고 그거 외우느라고 짜증나 죽겠다는 거야. 누가 한 얘기냐 이런 거 있잖아. 너 자신 알라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소크라테스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근데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아무 말도 안 할 거래. 내가 수학 공부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건데 이 드 모르간 이 양반도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 오만돼서 나와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유명한 수학자가 되긴 이미 그르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다 치더라도 뭔가 법칙을 발견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수학 계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드 모르간 별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떤 원수와 얘 전체 여집합이 되면은 이 여집합이 A에도 영향, B에도 영향, 그리고 교집합 법칙에도 영향을 줘서 어떻게 바뀌냐? A의 여집합, 얘가 거꾸로 바뀌어요.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가 만약에 교집합 B라고 해도 얘는 마찬가지. 어떻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거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냐면은 기억을 좀 잘 해도, 만약에 A 합집합, 여집합, B 이런 식으로 여집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얘는 뭐냐면은, 자 정리해볼게. 여집합이 자기 자신이지, 교집합을 바뀌지, B의 여집합을 바뀌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A 차집합 B 이걸로 바뀌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걸 좀 잘 이용하면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요거 밖에는 없어. 요거 가지고 이 뒤에 있는 것들 다 하나씩 풀어보기도 하고 증명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 찾아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좀 벤다이어그램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특히나 39번 같은 페이지 한번 봐볼까?
39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치게 되냐면은 실제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주로 이렇게 많이 안 봤었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껴.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던 애들은 되게 쉽게 이걸 푸는 경향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여러 가지 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딱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대칭 차집합 요거 하나만 알면 돼. 다른 것들은 결국 좀 이 대칭 차집합의 아류작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류작. 얘네들은 보통 보면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오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 대칭 차집합이란 말 자체를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 그런데 보통 보면은 딱 이런 식으로 A와 B는 이런 연산 법칙을 적용받습니다라고 위에 써져 있는 거 보잖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대칭 차집합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부분 교집합을 제외한 요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A랑 B의 합집합에서 빼기 A 교집합 B를 한 요것을 우리는 뭐냐고 하면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요. 얘와 얘만 있는 것을 우리는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집합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 대칭차집합이라고 하고, 대칭차집합이 여러 가지 표현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해. 대칭 차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줍시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편한데, 이것도 사실 외우고 그걸 자시고 할 필요는 없어. 대충 이걸 딱 보여가지고 그려지면은 그냥 저기 대칭 차집합인 거야. 근데 이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대로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보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대칭 차집합끼리는 공집합과 대칭 차집합을 하면은 그냥 그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의 대칭 차집합 하면은 교집합이 본인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조금 있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대칭 차집합이잖아. 너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 시험 문제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거야. 시험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거 한 문제 나올지도 말지도 모르는 그런 거, 나와야 될 것들은 너무 많거든. 실제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너가 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보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돼. 풀어보면 되고 그렇게 너무 대칭 차집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43페이지 그건 이 6단을 다 넘어가는 소리는 아니었어. 미안해. 그게 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 전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데 그건 너무 굳이 고민하지 말란 소리야. 자, 43페이지 이 배수의 집합은 엄청 자주 나와. 요거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배수의 집합들이야. 배수. 자, 이제 좀 있으면 배수, 약수가 다 나와요. 배수, 약수가. 자, 배수의 집합이야. 이거 있잖아.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봅시다. 약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내볼게. 자, 확인 유제를 봅시다. 자,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야. 어떤 A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얘가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고, 자, AK를 내가 정의를 내릴 때 얘는 X는 K의 배수, X는 K의 배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이때 A 합집합, A2는 2 합집합, A3
요 n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자, 선생님 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이 숫자가 적혀 있으면은 얘는 여기 있는 x라는 원소들은 다 k의 배수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a2라는 것은 2, 4, 6, 8, 10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가는 그거지. 3은 2, 4, 3, 6, 9, 12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가는 그거야. 4는 4, 5, 4, 8, 12 해가지고 무한대가 가는 그런 집합인들인 거야.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의 합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자, 정말 중요하다. 이거 구하려고 하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수와 배수의 합집합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봐봐. 얘 보면은 2, 3, 4, 6, 8, 9 이런 식이잖아. 3, 6, 9, 뭐 2, 4, 6, 8 해가지고 이걸로 나타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정신 못 차리겠어. 지금 말이 안 나. 이상하다. 우리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 뭐냐면은 자, 배수의 집합인 경우에는 교집합만 계산해라. 합집합을 계산할 수가 없어. 방금 봤듯이 합집합 계산 안 돼. 죽어도 안 돼. 근데 얘가 얘보다 뭐 얘 약수이면 되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소인 경우에는 합집합을 구할 수가 없어. 죽어도 배수집합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배웠잖아. 집합의 연산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가는 거야. 교집합은 되게 쉽거든. 봐봐. 교집합으로 갈게. 자, A2 교집합 A4랑 합집합 A3랑 교집합 A4랑 교집합은 봐봐. 2의 배수들의 집합과 4의 배수들의 집합이 있어. 그럼 그 두 개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니? 그건 합집합이지. 봐봐. 얘는 교집합은 4, 8 이것만 되잖아. 얘는 2가 없어. 얘는. 그치? 얘는 지금 2, 4, 6, 8 이런 애들이고 얘는 4, 8, 12 이렇게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애들이야. 교집합은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얘 교집합은 그냥 A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봐보자. A3과 A4의 교집합이야. 그러면은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우리를 이거 뭐라고 부르니? 최대 공약수 그런 거 아니죠. 배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냥 공배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최소 공배수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배수일 뿐이야. 그럼 얘와 얘의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3대도 속하고 4에도 속하는 공배수 12야. 얘가 A12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랑 둘이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합집합이 됐을 때는 얘랑 얘가 서로 약수관계에 있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100%. 12, 4는 12보다 크잖아. 얘 범위가 훨씬 더 큰 애들이잖아. 4, 8, 6, 12 이렇게 나오면 얘는 12, 24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원소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합집합하면 당연히 그냥 A4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68번 약수를 한번 볼게요. 약수. 약수 같은 경우는 또 달라. 이게 배수인지 약수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자, AM이 X는 M의 약수, B에는 X는 야 진짜 글씨가 오늘 내 인생 최악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배수. 교재 보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 A 같은 거 약수만 볼게요. 약수만. AP는 자, AP라는 집합은 뭐냐면은 A12와 A18의 교집합이야. A12와 A18의 교집합이야. 그러면은 얘에도 속하고 얘에도 속하는 약수잖아. 그지? 얘에도 속하고 얘에도 속한 약수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지. 그렇지?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들은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지. 애들이 근데 그걸 되게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자, 12와 18의 그런 공약 최대 공약수가 뭐니? 자,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P는 6이야.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어쨌든 교집합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합집합 계산은 거의 불가능해. 배수건, 약수건. 알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교집합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제 점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자, 49페이지.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원소의 개수야. 자, 이것도 별표를 쳐놓고, 실제로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것도 서술형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서술형으로 보통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너 같은 경우,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에서 전부 다 이 한 과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게 중요도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지? 자, 원소의 개수인데 지금부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를 얘기를 할 거야. 얘가 알파라고 하고 B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A 교집합 합집합으로 하자. 합집합 B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N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 봅시다. A에 있는 원소 전부 다하고 B에 있는 원소 전부 다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은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여기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더해주는데 B는 여기 전체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봐봐. 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봐봐. A 계산할 때도 한 번 들어갔지. B 계산할 때 또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거잖아. 두 번 들어간 거잖아. 그치? 두 번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을 빼주는 거야. 그래야지 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그리고 이게 세 개인 경우, 집합이 세 개인 경우에 이렇게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뭐 나도 외우지 않아. 근데 그냥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야. 자,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를 한 다음에 빼기 N, 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빼기 N, C 교집합 A 한 다음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나 이거 외우고 있는 건 아닌데 자동으로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야. 3개 더하고 교집합 3개 빼고 가운데 요거 여기 구멍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니까 3번이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번을 더 해주는 거야. 자, 한 번 더 여기 지금 지금 내가 표시한 이 초록색 구멍만 생각해봐. 얘는 얘 입장만 생각해볼게. 여기서 더해졌지. 한 번 더했어. 두 번 더해지고 세 번 더해졌어. 한 번 빼주고 두 번 빼주고 세 번 빼줬어.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생각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그냥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너네 학교에서는 요게 나올 거야. 요게 나올 거야 분명히. 요것은 반드시 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공식으로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것은 내가 이 공식을 쓰는 것보다 좀 논리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게 되게 빨라.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볼게. 봐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 집합이 2개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A, B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있잖아. 실제 문제를 풀 땐 조금 이게 팁인데 여기를 X, Y, Z, W 이런 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려.
그러니까 이거 x 더하기 z가 사실은 na야. 그리고 z 더하기 w가 nb이기는 해. 근데 물론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을 막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 이것은 뭐 워낙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는 해주는 거고 나중에 뭔가 질문이 있을 때 물어보면 내가 요걸 가지고 좀 설명해 줄게. 이게 좀 얘기 3개가 되면 아주 지옥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뭐 A, B, C, D, E, F, G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방식을 한번 좀 배워주게 될 거야. 그게 아마 문제가 한 번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아마. 55페이지 한번 봐볼래? 자, 봐봐.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자, 어느 학급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교내 봉사활동을 3회 실시하였다. 1, 2, 3차에 참여한 학생 수가 각각 땡땡땡이었고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봉사 이상에 참여했는데 3회 모두 참여한 학생 수가 10명일 때 3회 중 2명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어차피 네가 풀어볼 문제니까 한번 볼게. 앞에 보면은 자, 개념 익힌 풀이 한번 봐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시험 해답지에 가까운 그런 풀이 방법이 될 거야.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되게 많이 이용이 될 거야. 자, 이것을 내가 지금 위에 있는 풀이는 네가 나중에 한번 해보게 될 테니까 밑에 있는 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자, 1차에 들어간 애들, 2차에 봉사활동을 한 애들, 3차에 봉사활동을 한 애들이 이렇게 돼요. 그치? 학급 대상 35명이야. 전체는 35명. 전체가 35명이고 1차에 참여한 애가 30명, 2차에 참여한 애가 25명, 3차에 참여한 애가 18명이야. 자, 다 했고 3회 모두 참여한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여기가 10명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가 얘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야 2회 이상이니까 3회도 포함될 거 아니야. 이제 얘네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돼.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나하나 전부 다. 봐봐. A 여기를 저기 있는 대로 여기다 써볼게. 여기를 A 여기를 B, C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X, Y, Z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딱 요거 하나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10. 우리가 구할 건 이거기 때문에 우리 요것만 알면 돼. 그치? 요거에만 집중을 하면 돼. 그런데 얘 더하면 뭐야? 자, A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0이 30인 거지. 그치? 아니지. 30명이네? 맞지? 30명이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B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12 25인 거고 얘 입장에서 본다면 C 더하기 X 더하기 X가 아니지 Y 더하기 Z 더하기 몇이야? 10 얘가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A, B, C, X, Y, Z 더하기 10 하면은 뭐야? 35라는 거야. 여기서 10 빼면은 25. 요거 더하면은 25라는 거야, 그냥. 25 봐봐. 그럼 얘를 전체를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얘는 X 2개, Y 2개, Z 2개 있지.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0은 더하면 몇이니? 30 없애주면서 이거 없애버리죠. 없애주면서 25, 18이니까 30, 43이네. 그치? 그럼 봐봐. A, B, C, E, X, Y, Z. A, B, C, X, Y, Z가 몇이라고? 35잖아.
아니 25지. 그럼 얘는 25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3인 거잖아. 그치?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얘 지금 위에 있는 풀이는 있잖아. 나는 이게 3개가 들어가면은 이거 하다가 헷갈려고 막 실수 많이 해. 나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 너 보면 나 맨날 그러잖아. 하다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 그러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식이 길어지면은 그걸 잘 못해. 막 실수가 생겨. 이렇게 내가 각 잡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런 풀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야. 선호하는 편이라는 거 좀 알아둡시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은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소값, 최대 최소값.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실제로 아마 실험 문제가 나온다면 원소의 개수 문제나 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원소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 방금 본 것 같은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고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요거는 이거 문제로 볼게. 이것도 맞불 개념 익힘 54페이지로 한번 봅시다. 3번이네. 자,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음악, 영화 선호도를 했어. 음악과 영화. 그리고 전체가 40명입니다. 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26명이었고, 자,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이었어. 자,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대 수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 뭐야, 이런 문제야. 예를 들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값이 제일 많이 나와. 이건 수능에서도 3점짜리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와. 잘 기억해봐. 봅시다. 음악과 영화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그림을 그려야 돼. 음악을 가자. 영화.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야.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전체지. 여기에 조건에 만약에 영화나 음악을 둘 다 싫어하는 애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둘 다 싫어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자, 이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이것을 있잖아. 앞에 있는 뭐 연산 법칙으로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풀면은 죽어도 못 풀어. 자, 상상을 해야 돼. 봐봐. 영화랑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이 둘 다 좋아하는 애들이 만약 최대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가장 최대가 될까? 그거야. 이 영화 좋아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음악을 다 좋아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다 좋아하는 거, 자, 음악, 영화의 최대값은 당연히 18명이 돼. 이게 싹 다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영화에도 영화에 싹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자, 미니멈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때 최대값은 물론 얘도 장애인이 맥스가 되지만 여기 둘 다 싫어하는 애들도 최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둘 다 싫어하는 애들은 26명이 아닌 나머지 14명들이 여기 다 들어가겠지. 그치? 자, 두 번째야. 이제 이 14명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더해봐봐. 40이 넘지. 그러면은 봐봐.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얘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 14명이 아니라 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교집합을 최대한도로 줄이자고 한다면은 그지? 그럼 30에 40 맞지? 40 몇이니? 44네? 그지? 44야. 그러면은 거기서 4명 빼주면은 4명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4명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22 4 그리고 14 해가지고 40명이 되겠지. 이게 미니멈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것을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공식 외우듯이 해서 외우면은
네가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상상력의 문제야.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생각을 해내느냐. 알겠지? 자, 이걸로 해서 집합의 연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